네, 안녕하세요. 격술사 조신영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마인드 지도자 필기시험의 기출 해설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메타마인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시험을 2개 거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필기, 하나는 실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기시험에서는 2가지 과목만 보게 돼요. 사실상 이 기억학습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론보다는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실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기는 간단하게 2가지 과목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이 기억론 스포츠, 그리고 2번째가 기억학습론, 이렇게 2가지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필기는 실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기 문제 자체도 뭐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1, 2주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지도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 시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그런 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실 이 강의만 들어도 지도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물론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 메타마인드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같이 봐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메타마인드 지도자 시험 필기 기출 해설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기억론 스포츠가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나오고, 그리고 21번부터 40번까지 기억학습론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시험을 볼 때는 총 시험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40분 동안 40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역사적으로 세계대회 종목이 아니었던 것은 문제가 나오죠. 기억론 스포츠 과목 같은 경우에는 7번, 8번 정도 문제까지는 기억론 스포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나 역사 같은 부분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암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보시게 되면 세계대회 종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회 종목이었지만 사라진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이 시 외우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 초창기 때부터 있어 왔지만 2005년까지만 그게 존재했었고 2006년부터는 사라진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세계대회라 함은 여러 다양한 언어권의 국가들의 선수들이 다 모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나라의 언어로 시를 번역하기가 또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이미지, 이건 지금 현재로도 세계대회 종목 중에 하나로 되고 있죠. 그리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외우기라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30분 이진수, 15분 단어 모두 다 세계대회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역대 세계대회 개최국이 아닌 나라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싱가폴, 세계대회 개최국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바레인, 세계대회 개최국 맞고요. 그다음 3번 말레이시아도 세계대회 개최국, 5번 중국 또한 세계대회 개최국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국대회 그리고 국제대회까지만 열린 적이 있고 세계대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열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다음 중 세계 최초로 기억력 대회를 만든 사람은,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계대회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사실 2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인 이 토니 부잔이 있죠. 마인드맵을 만든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이먼드 킨이라는 사람 또한 토니 부장과 함께 1991년도 영국에서 세계 기억력 대회를 함께 개최를 합니다. 레이먼드 킨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체스 그랜드 마스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기억력대회 최초 우승자는, 자, 기억력대회 최초 우승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5번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 세계 기억력대회의 최초 우승자였고, 심지어는 총 8번이나 세계대회를 우승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전드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죠. 참고로 다른 선수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안자 윈터솔 같은 경우에는 몽골계 스웨덴 선수인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여자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대회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국제대회나 기타 여러 기억력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또 내고 있습니다. 또 갓탤런트 같은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죠. 자, 그 다음 2번 요하네스 마을로우 선수는 독일 선수예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앓고 있어서 몸이 조금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극복하고 이 세계대회 우승까지도 했던 그런 아주 또 대단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렉스 멀린 선수 또한 세계대회 우승자였죠. 미국 선수고요. 그리고 의대생이기도 합니다. 벤 프리드모 선수는 영국 선수인데 또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또한 200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에 총 3번을 걸쳐서 세계대회 우승을 한 또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죠. 자, 일단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고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 최초의 기억력대회 개최국은, 자, 이건 너무 쉽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세계 기억력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중 기억력대회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부터 볼까요? 9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거 맞고요. 2번, 1998년도 세계대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가 출전하였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라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1992년에는 기억력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번,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이 가장 먼저 세계대회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세계대회에 참여한 아시아 선수는 인도와 말레이시아 선수입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은 2016년 이후 세계협회가 2개가 되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현재 2016년 이후에 큰 축의 세계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존 전통적인 91년도에 시작된 WMSC, 토니 부자인이 설립한 WMSC가 있고, 그 다음에 IAM이라는 이 WMSC로부터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설립된 세계협회가 이렇게, 그래서 총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구체적 이미지 종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7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억력 스포츠의 종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한 줄에 총 4개의 이미지가 제시되는 게 아니죠. 5개의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그 다음 2번. 한 줄을 다 맞으면 4점이 아니라 5개의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점이 아니라 5점이 되는 거죠. 그럼 3번, 한 장에 총 20줄의 이미지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한 장에 총 10줄의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그러면 줄마다 5개씩 나오니까 5 곱하기 10 하면은 총 50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줄, 그리고 각 줄마다 5개씩 해서, 그래서 총 결국엔 50개의 이미지가 한 장에 나온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한 줄을 틀리면 그 줄은 마이너스 1점이 된다. 아, 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오답 일시 그 해당 줄은 마이너스 1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한 줄을 비워두면 그 줄은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게 아니라 비워둔 경우에 아무것도 안 쓴 줄은 그냥 0점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줄은 내가 헷갈리는 줄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줄의 정답을 쓰지 않는 것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무작위 단어 종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20개의 단어가 제시된다. 맞죠? 다 맞을 경우 따라서 20점 맞고요. 2번 개를 개라고 써서 틀릴 경우 1점 감점한다. 자, 이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왜 틀리냐? 지금 1점을 감점하는 경우, 무작위 단어 종목에서 1점을 감점하는 경우는 여기다 적을게요. 철자 오류인 경우에만 1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이 철자 오류란 것은 예를 들어서 헬멧 이런 단어 있죠. 헬멧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헬멧 할 때 I로 잘못 쓴 거예요. 이런 거는 철자 오류로 봐서 그냥 1점만 감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뜻이 아예 다른 단어로 써서 틀릴 경우에는, 혹은 그 중간에 빈칸이 되어 있어서 그게 틀린 걸로 처리될 경우에는 그 해당 줄 전체에서 반을 깎습니다. 점수의 반을 깎아요. 예를 들어서 20개를 내가 다 썼어요. 그럼 20개가 다 맞았다면 20점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10점이 돼버립니다. 반이 깎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를 더 틀리면, 그래서 한 줄에서 20개 중에서 총 2개를 틀리게 되면, 2개 이상을 틀리게 되면 그 줄은 0점 처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좀 최대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기어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철자 오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후반부 문제에서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에요. 3번 또 쭉 볼게요. 마지막 줄 이외의 빈칸은 모두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자,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줄 이외의 빈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줄에 20개지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줄에는 20개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 한해서 그 쓴 데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 예를 들어서 10개만 썼다.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있는 10개를 못 썼다고 하더라도 그 줄은 10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만약 그 10개가 다 맞으면. 근데 반대로 중간에 껴있는 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빈칸이 있게 되면 그거는 그냥 틀린 거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줄 그 10개를 쓴 것처럼 그대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그렇게 써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10개, 위에 10개를 썼지만 그 밑에 10개를 썼으면 10개가 다 틀린 거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2개 이상 틀리면 그 줄은 무조건 0점이 된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단순 표기 실수의 경우 1점만 감점하지만, 네, 1점 감점, 표기 실수, 철자 오류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달라진 경우에는 원래대로 감점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문제 9번 얼굴 이름 종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사람들의 순서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 이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작위로 제시되는 얼굴과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리콜 시트, 그러니까 정답을 쓸 때도 그 사람들 순서가 다 뒤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2번 성과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만 한다. 아니죠. 성 또는 이름 하나만 기억해도 점수가 인정됩니다. 3번 같은 이름을 4번 쓴 경우 1점 감점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무슨 말이냐면 얼굴 이름 종목은 틀려도 감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이름을 하나 틀리면 1점씩 감점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리더라도 감점이 없습니다. 얼굴 이름은. 하지만 같은 이름을 3번 이상 쓸 경우, 같은 이름을 3번 이상 쓸 경우 마이너스 0.5점이 부여됩니다. 감점되는 거죠. 그리고 그 3번 이상부터 한 번씩 누적될 때마다 0.5점씩 감점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더 같은 이름을 써가지고 또 마이너스 0.5점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죠. 1점 감점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5번. 한 줄에 2개 이상 틀리면 해당 줄을 0점 처리한다. 아니죠. 얼그리는 종목은 순서도 외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줄 단위 채점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스피드 넘버 종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한 줄에 40짜리 이진수가 나온다. 자, 스피드 넘버는 이진수가 아니라 10진수죠. 그래서 이게 만약 10진수가 나온다고 됐으면 맞는 말이겠지만 이진수이므로 틀린 말이 됩니다. 자, 2번. 기억 시간과 리콜 시간이 모두 5분씩이 아니죠. 이거는 스피드 카드 종목에 대한 맞는 설명이고, 스피드 넘버 종목은 리콜 시간이 15분입니다. 다음 3번. 한 줄에 2자리를 틀리면 20점을 부여한다. 아, 이거 또 틀린 거죠. 한 줄에 40자리의 10진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자리만 틀리면 마이너스 20점이 돼버려요. 반을 깎으니까. 40점 중에 반을 깎으니까. 근데 2자리를 틀리면 그냥 그 줄은 0점 처리입니다. 40개 중에 38개의 숫자를 다 맞췄다 하더라도 그 줄은 그냥 0점인 거예요. 그 다음 4번. 마지막 줄에 40자리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0점을 부여한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이죠. 네. 거의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마지막 줄에 한해서는 쓴 데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자리를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쓴 데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5번. 2번 시도하여 그중 높은 점수가 반영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11번. 다음 중 기억력 스포츠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네, 딱 봐도 보이죠? 여기 체력, 물론 기억력 대회에 나가서 높은 수준의 그런 상위권에 입상을 하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네, 체력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스피드 카드 종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점 시 5번째 카드에서 틀린 경우 5개만 정답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죠. 5번째 카드에서 틀렸다는 것은 4번째 카드까지만 맞는다는 뜻이니까 4점이 되는 거겠죠. 다음 2번. 기억 시간과 리콜 시간이,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모두 5분씩이다. 맞는 말이고요. 5분 이내로 기억하기 위해선 타이머를 개인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콜 시 종이에 적지 않고 다른 카드를 원래 카드의 별과 똑같이 맞춰 리콜한다. 스피드 카드 종목은 한 번 시도할 때마다 그래서 2개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5번. 심판과 확인할 때 넘기는 방향을 위에서부터 넘기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아래에서부터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세계대회 종합 우승을 하지 못한 선수를 모두 고르시오. 모두예요. 모두. 한 명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얀자 윈터솔, 아까 말씀드렸죠. 몽골계 스웨덴인으로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여자 선수지만 세계대회 종합 우승이에요. 종합 우승. 세계대회의 종합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하네스 말로우 독일 선수는 세계대회 종합 우승을 한 선수예요. 그 다음에 3번 방은심 북한 선수. 이 선수 또한 세계대회 종합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세계대회 준우승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벤프리드 모어 영국 선수 세계대회 종합 우승 했고요. 5번 사이먼 라인하르트 독일 선수. 이 선수도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우승에 운이 없어요. 뭐 준우승을 하거나 3위를 하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3,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2017년 세계대회에서 세계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여자 선수는? 자,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2017년 전까지 2016년도까지만 해도 세계대회 종합 우승은 다 남자 선수들이 했어요. 그러나 이때 2017년도 세계대회에서는 여자 선수가 종합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선수가 바로 5번 뭉슈르 몽골 선수입니다. 그 다음 해에 웨이친루라는 또 여자 선수가 또 종합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북한의 류송이 선수가 세계대회 종합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억력대회가 열린 해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국제기억력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국제대회만 열렸고 전국대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전국대회, 그러니까 자국 선수들만 출전하는 대회는 2018년도부터 열리게 됩니다. 자, 16번 문제. 무작위 단어 종목 채점 시 1점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이게 아까 뭐예요? 철자 오류. 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자 오류의 핵심은 뭐냐면요. 의미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철자 오류를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이 달라졌으면 그거는 그냥 오답인 거예요. 반대로 철자 오류를 범했지만 의미는 그대로인 경우, 아까 헬멧처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1점만 감점합니다. 같이 볼게요. 1번. 두근거리다를 두근거리는으로 적은 경우, 이 경우에는 오답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복을 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답이고요. 그러니까 단어 뜻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헬멧을 헬멧으로 적은 경우, 이게 바로 1점 감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을 궁으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를 김으로, 뜻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얼굴 이름 종목 채점 시 다음 상황의 합산 점수는,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인물 A, 이게 사진이 있는 자리예요. 이 얼굴 사진이 있고, 인물 A, 여기 처음에 강현이라고 쓴 자리가 맞았죠? 네,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현. 자, 얼굴 이름은 오답일 시 감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또 강현 했는데 오답이에요. 하지만 감점이 없죠. 그러나 지금 몇 번 썼어요? 강현을, 똑같은 이름을 총 3번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0.5점이 되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썼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0.5점에서 총 더해보면은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18번. 다음 중 역사연도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실제 역사가 아니고요. 가상의 역사가 나옵니다. 기억력 스포츠에서는. 자, 2번. 역사를 순서대로 외워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리콜 시트에서는 다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순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역사가 틀린 경우 1점 감점한다. 자, 역사 연도 종목 또한 틀린 경우에 감점은 있지만 1점 감점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5점만 이렇게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됐고, 4번 비워두면 0.5점 감점한다. 자, 비워두면은 감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그럼 정답이 5번이죠. 1000년부터 2099년까지 연도가 제시됩니다. 자, 19번. 다음은 무작위 단어 리콜 시트 마지막 줄. 해당 줄의 점수는 몇 점인지 그 이유와 함께 간단히 쓰시오. 그러니까 몇 점인지만 쓰면 안 돼요. 그 이유도 함께 써줘야겠죠. 자, 지금 몇 개를 썼어요? 총 10개를 썼죠. 그러면은 10개니까 10점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서 오답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표기 실수, 철자 오류, 같은 말인데 표기 실수가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또 오답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오답부터 그 채점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오답이니까 10점의 반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점이 되고, 여기서 표기 실수 하나가 있으니까 표기 실수 마이너스 1점 해서 총 4점이 되는 겁니다. 이유와 함께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점 밑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가로하고 오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점 밑에 표기 실수.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점을 먼저 감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자, 19번 문제.
사람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애완동물, 취미, 좋아하는 자동차와 음식 등의 정보를 기억하는 티파티라는 기억력 대회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가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자국 대회에서 티파티라는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기억력 스포츠 총 20문제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